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하는 남편들의 성격적인 문제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기라는 한마디의 단어 속에는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핍감, 집안의 내력, 성격적인 장애 등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도를 하는 남편들의 성격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바람까지 핀 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매우 약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부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바람을 들키고 나서 변명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들키기 전부터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었지만 너무나 믿었기에 우리 아내들이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몰래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좋은 아빠인 것처럼 좋은 남편인 것처럼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온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보통의 아내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인 남편도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고 퍼즐처럼 남편의 행적이 맞춰질 때, 아, 그때도 거짓말했구나. 그때도 거짓말했구나. 그때도 거짓말했구나. 다 나오거든요. 아내분들은 기함을 하게 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의심병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바람을 필 거라는 의심도 있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어떤 것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중독에 쉽게 빠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안감 또한 크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섹스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는 섹스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이 된다던가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이 된다던가,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중에는 다른 중독과 더불어서 바람까지 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자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잠깐 흔들리기는 하더라도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거든요. 이런 유형들이 바람을 피지 않는 남자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휙휙 바람에 갈 때 넘어가듯이 이런 경우는 중독에 쉽게 빠지고 결국 외도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부분은 집착이 강합니다.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구애하는 그 사랑 노름에 '이 남자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나 믿고 결혼을 했는데, 바람이 나고 나서 남편을 쭉 보니까 상간녀한테 나한테 했던 구애와 말과 행동을 아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집착인 거거든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손에 놓고자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희생, 상대방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손에 넣고자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집착이 강한 두 명, 즉 상간녀와 남편의 경우에는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폭행하고 바닥까지 서로 너무 다 보이고 쥐어뜯고 난리라서 끝날 것이라고 아내분들 믿고 '아, 저 정도까지 했는데 끝나겠죠.' 그런데 그 결핍된 인간 두 명의 끊임없는 집착으로 상관관계가 정말 종료되지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닌 치정 같은 거라고 할까요? 왜 TV에서 보면 남녀 관계가 끝냈는데도 어느 일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를 찾아가서 죽이거나 그 가족들 다 괴롭히는 행동들 하잖아요. 이건 진짜 걔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지나치게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존경 이런 걸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너무나 갈구합니다. 대부분의 상간녀들이 이런 인정 욕구를 잘 채워주는데요. 진실 없는 립 서비스에 돈이고 마음이고 홀랑 다 쏟아붓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허풍을 떨거나 과장되게 자신을 포장하는 성향이 큽니다. 알고 보면 돈도 없고 거지에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저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는 활량인데 말할 때마다 MSG를 이빠이 한껏 뿌려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포장을 하다가 이게 또 거짓말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게 뻥을 치고 현실의 자신으로 되돌아오면 좀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무하니까 또 여자를 만나서 뻥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뻥치고 여자 만나고 뻥치고 여자 만나고 그러다 보면 평생 바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아내를 포함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등에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자체가 서투릅니다. 사실 허풍을 떠는 인간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함께 살아간 아내 입장에선 더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이건 외도를 떠나서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부부에게 서로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대화의 기술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조차도 공감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걸 의미하거든요. 불륜 관계는요. 불륜 관계는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공감이 그닥 필요하지 않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외골수에 왕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내성적인 성격도 많고요.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결핍 덩어리 여자를 만나서 바람이 나면 아, 이 여자만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서 정말 미쳐 날뛰고 가출을 하거나 그 여자랑 살려고 지랄 발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큰 문제 있는 인간들끼리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도 분노 조절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진짜 많이 나아졌거든요. 남편 바람났을 때 분노 조절 아예 1도 안 됐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언이나 폭행, 행동이나 말로 그러니까 욕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도의 폭언과 폭행 세트 메뉴라 이건 그냥 버릴 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배우자를 둔 아내분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 있겠죠. 자식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버리시는 게 진정 아내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저는 했었지만요. 폭언이나 폭행으로 저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서적인 문제와 성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한번 굳어지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못 바꾼다. 안 변한다. 만약 외도 상황 이전부터 남편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와 서로 맞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면 외도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는 반드시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 치료 자체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없이 자신의 자아성찰로 성격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렵고 자아성찰로 바꾸려는 계기가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치료를 받으셔야 건강한 부부관계로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바람을 피우지 않은 상대 배우자인 우리들, 아내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적인 영향이나 다른 부분들, 즉 좋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들이 외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바꾸고 고쳐 나가고 남편과 함께 맞춰 가라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할 건 다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시고 노력해서 안 되겠다 그러시면 끝내시면 됩니다. 네, 끝내는 게 핵심은 아니고 일단 바람피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방송으로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